착각은 자유라는 말이 있죠. 착각은 행복을 줄 수 있지만 잘못된 착각은 자신을 넘어 남에게까지 해를 끼칠 수도 있는데요. 네, 이처럼 인생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대체 이런 현상은 왜 생기는 걸까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리셋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 다시 돌아갈래 하는 그 영화의 명대사 있잖아요.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은 없을 건데 이런 그 착각을 하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리셋 증후군이라는 게 심리학 용어로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리셋 증후군이라는 게 원래 컴퓨터 오류 생기면 버튼을 딱 누르면 다시 초기화가 되잖아요. 재부팅되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네. 거죠. 근데 사실 컴퓨터를 초기화하듯이 우리 인생도 어떤 현실 세계도 이거를 다시 돌아가고 싶은 예, 그런 거를 가르쳐서 리셋 증후군이라는 말을 붙였는데요. 사실 그렇지만 뭐 현실 생활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이미 네. 지나가면 지나간 거니까요. 네. 아니 저 역시도 물론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정말 많은데 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네네. 근데 왜 리셋 증후군은 이게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건가요? 실제로 사실 이게 현실 세계하고 사이버 세계하고 이게 서로 헷갈릴 만큼 요즘에 IT 기술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스마트폰이라든지 특히 요즘 가상현실, 증강현실 네.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현실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착각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인터넷 게임이 더 많아지고 뭐 게임 중독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연령들이 사용하는 게임을 하는 연령이 날에 낮아지고 내려가잖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한국의 사회동향 2017년 자료를 보니까요. 초등학교 고학년의 91.9% 거의 다입니다. 그리고 중학생의 82.5%, 그리고 고등학생의 64.2%. 그때는 네.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게임을 하고 있고 예. 전체 인구의 2.5%가 게임 중독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중독이요. 예, 상당히 이제 과몰입 상태가 심각한 정도인데요.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의 사이버 수사대 같은 경우에는 리셋 증후군 자체를 인터넷 중독의 한 형태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 요즘 정말 현실인지 가상인지 헷갈릴 정도로 잘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그 게임 중독 같은 것들이 리셋 증후군을 더 심화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 보면 우리도 이제 게임 같은 걸 보면 폭력물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폭력물에서 막 여러 가지 이제 장면 보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모방학습 같은 걸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거를 실제 게임에서 봤던 거랑 현실에 이걸 적용해 보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온라인 자동차 경주 같은 걸 보면은 뭐 자동차끼리 부딪히고 막 그러면서 가잖아요. 네. 하지만 현실은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면 다 전복 사고 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실제 현실 속에서의 피해 같은 거를 가늠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예. 근데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가상과 현실을 구분을 좀 더 못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이런 관련해서 청소년들의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리셋 증후군 사례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1997년에 아주 네.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일본에서 컴퓨터 중독에 걸린 14살짜리 이 중학생이 실제로 초등학생들을 토막살인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끔찍한 사고인데요. 네. 문제는 이 친구가 심각한 게임 중독자였는데 나중에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경찰이 물어봤어요. 네. 네가 죽인 그 아이의 가족들이 받을 상처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 대답이 뭐냐면 그 아이는 다시 살아날 거예요. 게임인데 왜 죽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그 게임 중독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네. 건데 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그리고 남에게 이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를 못하고요. 심지어는 죄책감도 잘 느끼지 못했다고 하네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올해도 10살짜리 초등학생이 엄마 차를 빌려 네. 갖고 나가가지고 차량 10대를 들이받았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운전면허 당연히 없었겠죠. 네. 근데 어떻게 했냐면 평소에 자동차 게임을 통해 가지고 운전 실력을 예. 획득했다고 하네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예, 상당히. 그리고 또 2005년에 발생한 그 모 군부대 총기 난사 사건, 그때도 네. 상당히 큰 반향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이 가해자 역시 입대 전에 컴퓨터 중독인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런 사건들이 리셋 증후군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화면에서도 잠깐 봤는데 네. 이 아이가 운전을 하면서도 이게 현실인지 가상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데, 그런데 이렇게 리셋 증후군 특정 몇몇만 이렇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자기도 나 리셋 증후군이 있지 않을까, 조금의 착각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네. 자가 진단법이 있다고요. 네, 이게 이제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든지 인터넷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람들이.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게임 자체를 현실로 착각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어떤 그 잘못을 해도 그냥 자기한테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대하고 네. 그다음에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감 같은 것 자체도 책임감도 리셋시켜 버립니다. 예. 그런데 헬스 경향신문에서 리셋 증후에 대한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한번 보면서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하루 인터넷 게임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는 시간이 4시간 이상이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네. 인터넷 속에서 나는 훨씬 더 잘난 존재라고 믿는다. 현실보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예전에 비해서 폭력적인 행동이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늘었다. 그다음에 예전에 비해서 인내심이나 책임감이 훨씬 줄었다. 네. 마지막으로 자기 합리화식 변명이 늘었다. 이 5가지인데요. 예. 해당되는 게 많을수록 아무래도 이 경향성이 높겠죠. 네. 특히 게임에 빠져 있는 그 자녀가 있다면 부모님들도 한번 자녀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증상이 심할 경우 본인은 이게 현실인지 가상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주변인들의 관심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몇 시간씩 인터넷 세상에 빠져 있는 게 리셋 증후군 환자뿐만이 아니라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증상을 겪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 사실 요즘도 인터넷 접속 느리면 어떻게 됩니까? 답답해지죠. 네. 그러면 막 계속 해갖고 이거 버튼을 리셋 누르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필기하다 보면 요즘 보면 실수해서 글씨를 좀 이렇게 잘못 쓰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지우고 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종이를 뜯어버려요. 뜯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네. 또 새 직장에 가게 되면 이전 직장에서 알았던 모든 전화번호라든지 기록을 완전히 말소를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네. 다시 리셋하는 과거를 거죠. 지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친구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뭔가 이제 좀 화해하려거나 이렇게 노력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안 하고 완전히 SNS에서 차단시켜버리거나 인연을 끊어버리는 거죠. 아이고. 예,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왠지 연말 연시에 이런 리셋 증후군 강하신 분들은 그냥 그날 딱 다음 날부터 세상을 다시 리셋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을까. 예, 저희도 전화번호 지워야 되나요, 서로? 네. 참 우려가 되는데. 네. 자, 그러면 이제 리셋 증후군 극복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그 인터넷 사용하는 시간 자체를 좀 제한을 할 필요가 있어요. 줄이는 노력이 줄이는 게 있었겠죠. 필요하고 그 대신에 뭔가 좀 운동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어떤 그 게임 중독이 이미 심한 상태에서는 자기 감정이 잘 조절이 잘 안 돼요. 이럴 때는 주위에서 객관적인 충고를 해주지 않으면 네. 그거를 현실을 인식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심하면 물론 중독 전문 상담가하고 예. 상담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예. 평소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만약에 이런 경향이 있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지 대해서 비평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운전할 때도 그렇잖아요. 노란불인데 지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여러 가지 의견일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예. 정말 인터넷이나 뭐 가상현실 기기들 우리한테 정말 편리하고 유익함을 주는 도구들이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때로는 인간성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